네, 안녕하십니까, 엘렛입니다. 네, 한 주 좋은 출발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기사를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인데요. 네, 외국인 국채 선물 투매한 기사가 크게 나왔어요. 그게 우리 아파트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런 궁금증도 풀 겸 한번 데이터도 한번 살펴볼 겸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목입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고요. 외국인 국채 선물 투매 3년물 17개월 내 최고치. 그러면서 2000조 가계부채 아파트 폭락의 뇌관. 요거는 제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신문에서 이제 뭐 주가든 뭐 금리든 국채든 뭐 이런 환율이든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그게 우리가 관심 있는, 내가 살고 있는, 또는 내가 앞으로 살려고 마음 먹고 있는 그런 아파트라는, 서울 아파트라는 이 상품이라고 치면 이 상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냥 상품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그냥 오르든 내리든 그냥 살겠다, 그냥 편안한 안식처, 뭐 이렇게만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죠. 네, 그리고 왜냐하면 또 다 대출을 끼잖아요. 그래서 가격의 등락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자료를 보도록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 국채 선물 투매 3년물 국채금리 17개월 내 최고치 나왔는데, 국채금리가 1.441%로 나왔대요. 우리가 이제 전체 큰 흐름을 볼 때는 10년물을 보지만, 우리가 이제 뭐 기준금리가 어쩌느니, 그 다음에 뭐 대출금리가 어쩌느니, 뭐 신용금리가 어쩌느니, 이거는 다 3년물 국채금리랑 연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작년 1월달 이후 최고치래요. 1%가 안 됐었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게 1.6%가 있던데, 여러분들 국채가 1.4에서 1.6이면 엄청 폭등하는 거예요. 근데 4226조 빚더미 또하는 가계 기업. 저는 지금 기업은 상관없어요. 지금 이번에 위기가 오면 기업발 위기가 아니고 가계발 위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4226조 중에 한 반은 가계빚이에요. 뭐 기업으로 치면 좀비 기업이 문제가 될 거고, 근근히 버티고 있는 이제 상환 유예시켜주고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해서 지금 망할 기업들이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업들이 금리가 올라가면 좀 위험해진다. 그리고 그다음에 취약 차주, 그러니까 연끌한 것도 포함돼요. 꼭 이렇게 신용 등급이 낮아가지고 그 고금리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런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상환 능력이나 수입이나 이거에 비해서 과도하게 연끌한 젊은 친구들, 이분들도 하나의 취약차주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경고음이 내렸다, 그 얘기예요. 기사를 잠깐 보면요, 일단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래요. 근데 4천조 원을 넘는 이 부채가 이 상환 압박도 커질 것이다. 왜냐면 이자를 못 갚으면 원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환 압박도 커질 거 전망이다. 이제 3년물 국채 선물을 7천억 원을 하루에 팔았어요. 27일 날, 25일 날. 그리고 지금까지 이번 달에 들어서 7조 8천억을 팔았대요. 하루에 7천억 판 것도 뭐 엄청나지만, 이게 한 달, 그러니까 25일까지 7조 8,500억을 팔았다는 거는, 근데 이제 얘네가 이번 달만 판 게 아니라, 보세요, 여기 보세요. 4월과 5월에 각각 1만 1,700계약, 4만 6천 계약. 그러면 이거는 1조 7천억이라는 얘기고 4조 6천억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순매수했다. 뭐? 순매수? 이거 오타예요, 오타. 기자가 이거 오타네. 지금 계속 매도 치고 있었어. 그러니까 합쳐서 7조를 팔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순매수가 순두부인지, 이게 순두부 먹다가 잘못 썼어, 기사가. 참, 기자. 순두부 먹지 마. 그 다음에, 하여튼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예요. 근데, 이게 작년 1월 5일 최저점이 0.936인데, 지금 1.441이니까 0.5% 이상 뛴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1로 봅시다. 1.0이라고 봅시다. 9.3이라고
보다도 조금 더 쳐줘서 1.0이라고 보세요. 1.0에서 0.5가 올랐어요. 그럼 50% 오른 거예요. 이거로 치면 60% 오른 거예요. 금리가. 그러면 100만 원 이자 내던 사람이 160만 원 이자 내야 된다니까? 이거로만 찾았을 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것보다 훨씬 높지만, 시중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지만, 이거로만 따졌다고 쳤을 때, 이 금리가 낮았을 때는 100만 원만 내던 이자를 160만 원을 내야 된다고요.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 월급쟁이라고 쳐봐요. 평범하게. 근데 이제 무리해서 샀어. 가끔 가다가 제 방에서는 중국말이 자꾸 나와요. 제 방에 있는 이 장비 중에 중국 제품이 엄청 많아. 거기는 3분의 1, 5분의 1 이르거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자꾸. 어쨌든 그리고 이제 하여튼 가계부채는 2045조래요. 그리고 200조 원이 늘은 거예요. 1년 동안 10%가 늘은 거야. 1분기 기준으로. 그런데 이게 GDP 기준으로 104.7%래요. 작년 말에 제가 작년 3분기로 이거 할 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7%였거든요. 근데 그 막 는 거야. 그 사이에도 또. 근데 취약차주는 이건 저신용자 있죠? 저신용자. 저소득층 저신용자. 이게 6.3%래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빌린 돈이 87조래요. 근데 이것만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니까. 원래 어려웠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거나 금리가 오르거나 항상 위험한 사람이야. 근데 문제는 멀쩡한 사람이 연끌을 했잖아요. 젊은 20, 30대들이. 그러니까 6.3%보다 훨씬 크다고, 취약계층이.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는 아까는 이제 국채금리 오른 거에 대한 기사가 나왔고, 이제 이건 후속 기사인데, 이제 빅폭탄 4,200조, 7.8조 매도한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높다, 똑같은 거네. 7조 나왔고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내가 났네. 하나금투 연구원이 얘기했는데 8월에 금리를 한번 올리면 지금 1.44가 1.5까지 오를 거래요. 한 번 더 오르면 이제 그 대신 이 친구는 내년이라고 그랬어. 근데 올해 2번 올리는 시나리오가 되게 유력해요, 지금. 그러면 올해 안에 1.65%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3번 올리면 1.8%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작년 저점 대비 더블이라고, 금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주식담보대출, 그 다음에 마이너스 통장대출, 신용대출, 뭐 금리랑 금리, 시중은행 금리는 전부 다 오르게 돼 있어요. 그것도 폭등이야. 로그 차트로 보면 폭등이에요. 자, 지금부터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차트인데 죄송한데 지금 바쁜 아침에 제가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마킹, 이거는 마킹 없으면 지금 오늘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분도 보이는데 왜냐면 마우스로 이거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양해 구하고 잠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카페 개설했다고 어저께 다 공지했죠? 카페 개설해서 지금 방송하는 거는 제가 지금 미처 못 올렸는데, 방송하는 건 방송 끝나자마자 여기에 그대로 올릴 거예요. 그대로 올려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영상도 보시고 차트를 그대로 넣을 거예요. 그대로 넣을 거니까 방송을 솔직히 말하면 그 유튜브를 이게 구독자를 많이 끌어들이고 클릭수를 늘리려면 이걸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드리면 안 돼. 이거 드리면 유튜브를 덜 보게 된다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내 거 좀 덜 보면 어때? 꼭 진짜 봐야 되는, 진짜 이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 그 사람들 제 데이터 다운받아서 도움이 돼서, 예를 들어 이 차트 덕분에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더 싸게 샀다느니, 더 비싸게 팔았다느니, 아니면 안 사가지고 손해를 막았다느니, 이러면 저는 기분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C 파일이 돼요. C 파일. C 파일 이거는 이제 네이버에 올라갈 때는 1600 픽셀로 줄여서 올라가요. 얘네 그 용량 때문에 강제로 줄여서 올라가니까 해상도가 원본에 비해서 못해요. 그래서 제가 C 파일로 넣어놨으니까 C 파일 다운받아서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이 차트예요. 이 차트. 이 차트가, 이것도 지금 제가 유튜브 방송 때문에 이 화면 해상도가 너무 높으니까
약간 화면이 좀 벅벅거리는 게 있어서 제가 이것도 줄인 거예요. 이것도 원본이 이것도 2,500으로 줄인 거거든요. 원래 이거였어요. 이거였는데 조금 줄인 거야. 제가 이렇게 화면에 맞게 줄였어요. 자, 이거는 1960년부터 그 서울 아파트 100개 상위 100개 그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의 매매가 지수랑 제가 이걸 파동 카운트까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금리랑 오버랩을 시킨 거예요. 나 이제 겹치기 안 할 거야. 겹치기 하니까는 막 댓글에도 겹치기 대마왕 엘리엇 그러면서 저를 무슨 남봉꾼, 특히 그 분명히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성적인 표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이제 엘리엇 고퀄 고품격 이게 생긴 게 고품격이 아닌데 이건 고품격 유튜버를 그 지향을 하면서 이제 그 저급한 말 그런 걸 이제 안 쓰려고요. 그 미친년 널뛰기 이것도 춘향이 널뛰기 이제 이렇게 바꾸고 겹치기도 약간 이상한 생각을 해요. 약간 19금 생각을 해. 약간 저는 오버랩. 영어, 그리고 또 한글보다 영어로 하니까 뭔가 좀 그 엘레강스하고 좀 그렇지 않아요? 엘리엇도 영어니까는 이 시인 엘리엇 있잖아요. T.S. 엘리엇 있잖아요. 우리 그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근데 그거 또 엘리엇이라고 그래 또 누가. 그런 악플이라도 좀 달아주세요. 난 댓글 많이 달아주면 좋아. 막 제 욕해도 되니까 뭐라고 안 그래요? 이제 이 차트가 처음 보는 사람들은 헷갈리잖아요. 자, 이건 두 장의 차트를 오버랩을 시켰어요. 바탕 차트, 저 밑에 있는 차트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차트,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차트는 금리 차트예요. 자, 그래서 제가 각각 종이를 나눠봤습니다. 각각의 종이를. 자, 요게 그 아파트 매매가 차트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금리 차트예요. 1960년부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1960년부터 매매가는 어디서 볼 것이며 금리 차트는 어디서 볼 거예요. 그것도 이거는 금리의 로그 차트예요. 스케일이 로그 차트란 말이에요. 로그 1이 0인 건 아시죠? 로그 2는 0.3010, 로그 3은 0.4771. 중학교 때 했던 거 아직도 외웠잖아요. 근데 로그 1이면 0인데 그 로그 0. 몇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가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값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거 0.25거든요. 요거 0.25고 요것도 0.25예요. 요것도 0.25. 근데 0.25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여기도 0.25야. 이렇게 조그만 게. 왜 그러냐면 그랬잖아요. 로그 차트에서는 10%일 때 0.5% 올리는 거랑 0.5%일 때 5% 올리는 거랑은 스케일이 다르다고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음마 아파트가 1억일 때 2억 되는 거랑 20억일 때 21억 되는 거랑 같은 1억이 올라도 같은 게 아니죠. 그게 수익률 차트예요. 즉 로그 차트는 수익률 차트다. 가끔 자주 얘기하니까.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합쳐보면은 요겁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은 안 드릴게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좁은 한 20년 차트만 다시 볼 거예요. 그 대신 요거는 그대로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그 대신 요 고점 있잖아요. 고점은 제가 이게 3월달, 4월달로 해놨다가 최근에 올라서 5월달로 지금 월중 고점은 5월로 바뀌었어요. 이게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9년째 상승인데 한두 달 더 오르면 어떻고 한두 달 더 일찍 빠지면 어때요? 지금 우리가 아파트를 사면 평균 7.8년을 보유하다가 파는데 거기서 두 달 먼저 팔거나 두 달 먼저 늦게 팔거나 이건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염두에 두지 마시고요. 자, 요 차트는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1986년부터예요. 확 줄였어요, 기간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3장이에요. 이거 3장인가? 2장인가 모르겠네요. 저도 뭐 헷갈려요. 자, 일단 서울 아파트 매매가 차트, 요 진한 건 까만색은 스타인덱스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니까 엄청 쫄쫄한 놈. 그 다음에 파란색 있죠, 파란색은 서울 아파트먼트 프라이스 인덱스 리얼 실질이에요. 근데 여기 안 써놨네 제가. 이게 한국감정원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물가로 나눴기 때문에 2008년 고점을 아직도 못 넘은 거예요. 물가로 나눴기 때문에 이게 좀 완만해진 거예요. 자, 이걸 바탕으로 두고 요게 금리 차트예요. 그 대신 금리 차트가 요거는 로우 데이터 금리예요. 요 밑에 거는 장단기 금리차. 미국은 2년물과 10년물, 우리는 오늘 뉴스에 나왔던 3년물과 10년물, 노란 게 우리나라예요. 자, 요것도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 많이 드니까 오늘은 이거예요. 시간을 확 줄여서 96년 이후, 그러니까 IMF 이후로 보는 거예요. 이것도 차트가 2장인데 요 차트 매매가 차트랑 요거는 금리 차트예요. 그런데 겹치면 이렇게 오버랩 시키면 이렇게 돼요. 자꾸 입에
내가 하여튼 더 얘기하면 안 돼. 더 얘기하면 19금 얘기 되니까 오해하니까 고품격 유튜브를 지향하는 영어 이름 엘리엇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볼 거는 뭐냐면 여기서 확대를 좀 해볼게요. 확대. 이렇게 확대해봐야겠네. 일단 금리만 봅시다. 이렇게 금리만 보면 요 밑에 게 3년물이고요. 요게 10년물이에요. 10년물은 진작부터 올랐어. 3년물은 별로 못 올랐어요. 왜? 요 기준금리 요 연두색 있죠? 요게 우리나라 기준금리거든요. 기준금리는 장기금리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단기금리에 영향을 더 미쳐요. 물론 단기적 영향을 미치지. 얘가 올라가면 장기금리도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최근에 올라가는데 보세요. 이번 달에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락했죠. 조금 빠졌어. 뭐 눈곱만큼.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빠졌어요. 근데 단기금리 3년물은 폭등했죠. 이 기울기 보세요. 기울기를. 이게 누가 만들었어? 외국인 국채 선물 패대기 치면서 선물 매도 치면은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선물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여요. 자, 그런데 이 차이가 그러면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볼게요. 그래서 이걸 봐야겠네. 어차피 이걸 봐야겠네. 요거. 장단기 금리 요거 빨간색이랑 분홍색이랑의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드는데 벌어졌었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엄청 벌어졌었어. 왜냐면 10년물은 올라가는데 3년물이 별로 못 올라가. 이게 로그로 봐서 그렇지 요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거야. 이렇게 점점 벌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이번 달에 다시 보면 10년물 떨어지고 3년물 급등을 하니까 폭이 확 줄어들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언제랑 비슷하냐면 이때랑 좀 비슷한 거예요. 이때랑 고금권에서 놀다가 줄어든 거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금리를 올렸거든요. 올린다는 원인 주기 전부터 얘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다시 볼게요. 여기 요 금리 올라갈 때 있죠. 5번 올릴 때 17개월 쳤다 동결했다가 올릴 때 지금 이 상황이랑 상당히 좀 비슷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잠깐만요. 여기가 2010년인가? 예, 만약 2010년 7월 달이에요, 여기. 예, 그리고 5년에 금리 올릴 때 있잖아요. 올릴 때 이때도 단기금리 올리니까 기준금리 올리니까 단기금리도 더 급하게 올라서 줄어들었다. 줄어들 때 항상 그렇게 줄어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차트에 대한 설명은 워낙 많이 드리고 앞으로도 또 드릴 일이 많으니까 오늘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요것만 할 텐데, 일단 여러분들 봤을 때 외국인 국채 선물 투매 3년물 국채금리 17개월 내 최고치 그랬을 때 머릿속으로 금리 많이 오르는구나. 한 달 전에도 오른다 그랬는데 근데 또 한 달 있다가도 또 지금도 오르네? 이렇게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그다음에 요 기사 제가 그대로 올려드릴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장단기 금리 올릴 때 이 가계부채, 영끌한 부동산 부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은 기울기가 완만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빠질 때도 완만하게 빠질 거예요. 처음부터 빠지진 않아. 근데 이게 6월부터 될지 7월부터 될지 8월 때부터 될지 몰라요. 근데 호가는 실제 계약서상의 거래보다는 더 많이 올리잖아요. 집주인들이. 그래서 KB나 감정원은 지금 많이 오르고 계속 오른다고 그러는데 실제 계약서상의 실거래가는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게 아니고 오르긴 오른다. 그런데 기울기가 상당히 완화되고 거기다 물가까지 반영하면 상당히 약하게 올라가고 있다. 근데 그게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이냐. 지금 주변 여건이 상당히 안 좋아지는데 그게 시장에 반영이 됐을 때는 이미 늦으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다주택자는 빨리 처분을 하시는 게 좋겠고, 지금 9년 동안 상승한 장에 진짜 정말 여러분들 3년 전, 2년 전 사갖고 갖고 있으면은 괜찮아요. 이미 오른 다음에 빠지는 거니까. 근데 지금 9년째 오른 상승에 사라고 부추기는 사람도 위험한 사람이지만 실제로 사는 사람은 누구한테 책임도 못 묻고 물론 6개월, 3개월 오를 수 있어요. 뭐 길게 1년도 오를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 7.8년 있다 팔 거잖아요. 여러분이 평균이라고 치면 그럼 7.8년 있다가 예를 들어 지금부터 5개월 동안 올랐어. 근데 7.8년 후에 과연 그 가격일까요? 그 의문을 던지면서 저는 오늘 아침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또 몇 개 있어서 종류가 다른 뉴스인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방송 음악을 또 틀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댓글과 좋아요, 알람, 혹시 지금 요즘 알람이 안 간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 와이프한테도 알람이 안 간대요. 저는 그래서 와이프는 일부러 내가 그랬나? 뭐 그런 착각도 했는데 혹시 알람 안 간 사람이 있으면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